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미스테리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여러분의 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붓다, 즉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그 성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깊은 산속입니다. 그곳에는 선사시대 문명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기이하고 신비한 동굴무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숨겨진 공학적 기술 수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들조차 이곳을 보면 도저히 손을 댈 엄두가 안 난다, 완전히 절망적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수많은 연구자가 끊임없이 토론하고 반복해서 언급하는 그곳, 바로 인도의 바라바르 동굴입니다. 불경에 기록된 성지, 인도의 보드가야는 석가모니가 돌을 깨우친 장소입니다. 이 보드가야에서 강을 따라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면 거대한 바위들로 뒤덮인 쇠석 언덕에 도착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곳을 하늘에서, 즉 3차원 전경 시점으로 멀리서 내려다본다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무작위로 흩어진 거대한 돌무더기처럼 보일 겁니다. 바위 하나하나가 서로 엉켜있는 모습이 마치 어떤 미지의 거대한 힘에 의해 폭발해버린 태고적 도시의 폐허 같다는 느낌을 주죠. 더욱 기막힌 우연은 이 지역이 바로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 기록된 거인들의 전설이 깃든 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거인들의 시대에 이곳에서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대전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부서진 거석들 사이에는 마치 고래의 등처럼 생긴 거대한 암석이 하나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우리가 오늘 탐험할 바라바르 동굴 여행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바라바르 석굴의 여러 동굴 입구 암벽에는 고대의 문자가 대량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위키백과나 일반적인 역사적 해석에 따르면 이 문자들은 기원전 322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 시대의 것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 문자들 때문에 대다수 고고학자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 석굴들은 2300년 전의 인간들이 정과 망치로 깎아서 만들었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판단은 완전히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고래 등처럼 생긴 바위에서부터 시작해봅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첫 번째 석굴은 카란차우파르입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 길이 약 10.2m, 폭 4.27m의 직사각형 방입니다. 위쪽은 살짝 둥근 아치형 돔으로 되어 있죠. 벽면 전체를 보면 돌을 깎아서 만든 벤치 라인이 있는데 이것이 이어붙인 게 아니라 한 덩어리를 깎아낸 일체형이라 이음새가 전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석굴의 내 벽면이 마치 금속처럼 번쩍거린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매끄럽게 광을 냈는지 수없이 광을 낸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벽면의 각도 또한 우리가 아는 표준적인 90도 직각이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게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뭔가 특별한 의도가 담긴 듯합니다. 그리고 내부는 텅 비어 있는데 마치 어떤 특별한 기능을 위해 일부러 비워둔 기능성 공간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 석굴로 가볼까요? 이곳의 이름은 수다마입니다. 주요 구조는 역시 직사각형이지만 수다마 동굴의 다른 쪽 끝에는 버섯 모양의 아치형 문이 달린 좁은 입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아치형 문을 통과하면 눈앞에 거의 완벽한 구형, 즉 둥근 돔 공간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직사각형 방에 둥근 공 모양의 방이 결합한 복합 구조인 셈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수다마 동굴 내부의 마감 상태입니다. 벽부터 천장까지 전부 완벽하게 연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구 쪽 빛이 들어오는 위치에 서 있다면 그 연마된 화강암 표면이 마치 거울처럼 여러분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반사해낼 겁니다. 이 정도의 매끄러움은 인류의 전통적인 수궁의 기술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수준입니다. 세 번째 동굴인 비슈와 카르마는 바라바르의 모든 동굴 중에서 유일하게 입구에 장식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주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구조는 수다마 동굴과 거의 비슷하게 직사각형 방과 원형 돔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런데 동굴 내부의 바닥과 천장을 보면 정으로 쪼아낸 듯한 자국이 빽빽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치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중단된 것처럼 전체 공간이 의도적으로 미완성 상태로 남겨진 느낌을 줍니다. 누군가 시공 과정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어떤 이유로 공사가 강제로 멈춘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말 기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슈와 카르마 동굴의 벽면은 이미 정밀하게 연마되어 광이 나는데 원형 천장은 징자국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누구나 아주 기괴한 현상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벽은 거울처럼 매끄러운데 천장은 방금 쪼아낸 것처럼 거칠다는 것이죠. 이런 극명한 차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석굴 시공 순서와도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공정이라면 굴착과 연마는 완전히 분리된 단계입니다. 절대로 천장을 쪼아내면서 동시에 벽면을 매끄럽게 갈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석공이 천장을 쪼아낼 때 떨어지는 날카로운 돌파편들이 바로 아래 이미 새롭게 갈아놓은 벽면 위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돌덩어리가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 벽면의 광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공사 순서는 무조건 천장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벽면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 반대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비슈와 카르마 동굴의 현장은 정반대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벽은 이미 완벽하게 연마가 끝났는데 천장과 바닥에는 깊고 얕은 징자국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자국들은 고대에 시공하다가 중간에 멈춘 게 아닙니다. 동굴이 이미 완벽하게 완성된 이후 어느 시점에 누군가 다시 들어와서 아주 거칠고 난폭한 방식으로 천장과 바닥을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동굴 입구 위쪽의 아치형 문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복잡한 꽃무늬와 장식이 보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훗날의 기술자나 장인 혹은 어떤 왕족이 이 동굴을 발견하고는 둔황 석굴처럼 종교적인 장소로 리모델링하려고 했을 겁니다. 안에 불상을 모시고 벽화를 새겨서 장엄하고 신선한 예술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겠죠.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개조 공사는 갑자기 강제로 중단되었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그 단서 또한 명확합니다. 여기서 일하던 석공들은 단 2시간만 머물러도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서 사망할 위험이 큽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인간이 장기간 머물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애초에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바라바르의 대부분 동굴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특징을 보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단순주의 스타일,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곧게 뻗은 공상과학적인 직선 라인, 완벽한 곡률을 가진 아치형 천장, 거울처럼 매끄러운 벽면, 그리고 내부가 텅 비어있는 공간까지 말죠. 가장 중요한 점은 고대 인도 예술 특유의 조각이나 문양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동굴들이 고대 인도 문명 자체와는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거 그냥 둔황의 막고굴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든 거 아니냐? 시간을 좀 더 들여서 벽을 열심히 문지르면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바라바르 동굴이라는 걸 처음 들어본다. 현대인이 현대 장비로 몰래 파놓고 옛날 거라고 속이는 조작 사건 아니냐?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서구 중심의 역사관을 굳게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지식 범위를 벗어나는 고대 기술을 마주하면 무조건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든 바라바르 석굴이든 고대 그리스 조각이든 조금만 복잡하면 현대 기술로 위조했다고 믿어버리죠. 참 이해하기 힘든 논리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명확합니다. 이 동굴들은 오늘날 우리의 과학기술로도 똑같이 복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밀도, 매끄러움, 구조 설계, 그리고 거대한 바위를 통째로 뚫어버리는 방식까지 일반적인 고대 봉해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 있습니다. 현대인이 똑같은 동굴을 만들려고 해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바라바르 석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화강암 연마 기술, 즉 광택 작업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측정 장비를 들고 바라바르 동굴 무리의 수다마 동굴로 들어가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벽면을 총 80회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는 모든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벽면의 최고 거칠기가 고작 0.976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 산업용으로 쓰이는 고급 대리석의 매끄러움보다 10배나 더 매끄럽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수다마 동굴 안에서 가장 매끄러운 부분의 거칠기는 심지어 0.466 마이크로미터까지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리의 표면이 이것보다 아주 조금 더 매끄러울 뿐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한 가닥 지름이 약 7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2300년 전의 장인들이 현대적인 기계 하나 없이 그 단단한 화강암을 머리카락 굵기의 170분의 1 수준으로 평평하게 갈아냈다는 겁니다. 거의 돌을 거울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런 기술은 고대 인도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남미의 푸마풍쿠 유적이라 페루의 신비한 석조 건축에서도 이와 놀랍도록 유사한 기술이 발견됩니다. 마치 아주 먼 옛날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가진 문명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발자취를 남긴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설마 고대 인류가 맨손으로 문질러서 만든 거 아닐까? 과학자들의 대답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바라바르 도르굴이 서양에 처음 기록된 것은 1811년입니다. 기록자는 프란시스 부캐넌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외과 의사이자 동물학자였습니다. 그가 인도에 장기 체류하던 중 우연히 이 동굴들을 발견했죠. 그 후 1925년까지 여러 서양 탐험가가 이곳을 조사했고 정식 문헌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현대인이 위조했다는 설은 말이 안 됩니다. 1811년이면 인류에게 전기는커녕 현대적인 절단기나 산업용 연마 장비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벽은 유리처럼 빛나고 있었죠. 고고학계에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수준의 광택 효과를 아쇼카왕 연마 또는 마우리아 제국 연마라고 부릅니다. 인도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쇼카왕 시대의 유물인 돌기둥, 석주에서도 이런 고도로 일관된 유리 같은 연마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인도에는 아쇼카왕의 칙령이 새겨진 석주가 보존되어 있는데 그 표면 역시 거울처럼 매끄러워서 빛을 비추면 그대로 반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점은 마우리아 왕조가 멸망한 후 이 기술이 완전히 실전, 즉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복제하지 못했고 누가 처음 발명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고문원을 뒤져봐도 이 기술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2300년 전 인도를 통치했던 마우리아 왕조의 기원이 신비한 공작새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진 이 연마 기술 또한 그 문명의 진짜 모습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듭니다. 이 시대를 초월한 연마 기술에 대해 독일 베를린 대학의 한 인도학 교수는 아쇼카왕 유적과 유물에서 학계가 공인하는 최고의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 문장은 지금도 수많은 연구자에 의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직 불가능한 성취에 대한 독실한 믿음, 광기에 가까운 집착, 비용에 대한 무관심, 미학에 대한 극단적인 추구, 완벽한 기술에 대한 열망, 그리고 후세에 영원히 기억되고자 하는 의지,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야만 고대의 이런 규모의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결합은 고대 인도 역사상 유일무이하다. 교수의 말에 담긴 속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만약 바라바르 동굴이 진짜 2300년 전에 지어진 거라면 이건 황제급의 미학적 광기, 종교적인 수준의 집착, 비용을 따지지 않는 무제한 투입,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돌만 갈아낼 의지가 있는 석공무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아쇼카왕 본인은 석굴 건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설령 황제가 정말 그렇게 시켰다 해도 정상적인 인간 석공이라면 이걸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불사신이 아닌 이상 공사가 끝나기 전에 다 죽었을 테니까요. 이걸 검증하기 위해 프랑스 과학연구팀은 파리에서 경력 25년 이상, 심지어 40년에 달하는 유럽 최고의 석공장인 수십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정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2300년 전에 살고 있고 망치와 정만 가지고 바라바르 같은 석굴을 완성한 뒤 화강암을 유리 거울처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장인의 대담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석공들이 된 이유는 딱 두 가지였지만 인력 연마론을 완전히 폐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첫째, 조명 문제입니다. 고대 장인들은 그런 칠흑 같은 밀폐된 환경에서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바르 석굴 내부는 매우 폐쇄적이라 이런 정밀한 구조를 깎으려면 엄청난 광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횃불을 쓴다면 좁은 동굴에서 20명이 동시에 작업한다고 칩시다. 이 시간 후면 열기 때문에 80%의 석공이 쪄 죽거나 연기에 질식해 죽습니다. 촛불? 턱도 없습니다. 그 정도 밝기로는 정밀 작업을 못합니다. 게다가 화강암을 깰 때 나오는 분진이 밀폐된 공간에 쌓이면 앞도 안 보입니다. 둘째,
건강 문제입니다. 장인들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보호 장비 없이 하루 10시간씩 일한다면 3년 안에 규폐증에 걸립니다. 규폐증은 폐가 돌처럼 굳는 병으로 결국 질식사하게 됩니다. 즉, 석공들은 자기 작품이 완성되는 걸 보기도 전에 죽습니다. 셋째, 인력 비용입니다. 예술을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장인이 있다 쳐도 그렇게 많은 수를 구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거장급 석공 한 명을 키우는데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바라바르 같은 거대 석굴을 만들려면 수십, 수백 명의 거장이 필요합니다. 고대 도구의 효율로 계산하면 석굴 하나당 수백 명의 목숨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역사상 그런 규모의 장인 사망 기록은 없습니다. 어떤 왕조도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죠. 따라서 기술적 논리부터 인력, 수명, 사회적 비용까지 모든 논리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고대 인류는 절대로 바라바르 동굴을 깎거나 연마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인류가 아는 방식으로는 말이죠. 연구팀은 최첨단 입체 레이저 스캐너를 들고 꼬박 이틀 동안 바라바르 석굴의 7개 동굴을 정밀 스캔했습니다. 이 장비는 동시에 수십억 개의 레이저점을 발사해 표면을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반복적인 스캔 후 과학자들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동굴들의 입체 데이터는 마치 컴퓨터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기하학적 정밀도가 고대인의 수작업 수준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동굴들은 거의 완벽한 대칭성을 보여줍니다. 보고서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대칭이 대충 비슷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진짜 대칭이라고 강조합니다. 와피아카 동굴의 경우 3억 5천만 개의 레이저점을 쏘았는데 좌우 양측의 약 69.7%가 정확히 일치하여 점 대 점 수준의 수학적 대칭을 이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닥의 평탄도입니다. 바닥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고 있는데 그 정밀도가 10만 분의 1입니다. 현대 유럽 건축표 중에서 바닥 허용 오차가 보통 1000분의 1인 것과 비교하면 바라바르의 정밀도는 100배나 더 높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물리학 실험실의 바닥보다 더 평평합니다. 벽의 각도 설계 또한 기괴할 정도로 정교합니다. 마치 건축가가 기술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와피아카 동굴에서 벽과 바닥의 각도는 90.13도, 90.15도였습니다. 언뜻 직각처럼 보이지만 미세한 편차를 두어 초인적인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벽과 바닥의 각도가 안쪽으로 약 88.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식별조차 안 되는데 기계처럼 정확합니다. 카란 차우파르 동굴에서는 89도, 83.7도 같은 미세한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좌우 대칭을 유지합니다.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그냥 90도 직각벽을 세우는 것보다 87도, 89도짜리 미세한 경사벽을 대칭으로 만드는 게 100배는 더 어렵다는 것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동굴 내부에 완벽한 원형과 구형 구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면이 직선이 아니라 정밀한 곡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선을 연장해보면 아치형 천장이 사실은 완벽한 구체, 공 모양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돔이 거의 완벽한 구면을 이루고 있으며 그 곡률과 각도는 현대의 시공도구로도 구현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즉 미세한 경사각, 초정밀 수평 바닥, 완벽한 구체 천장 등은 시대를 아주 앞서간 공학적 설계 개념을 보여줍니다. 이 동굴은 단순한 고대 건축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공학적 기적입니다. 컴퓨터 없이는 현대 건축가도 복제하기 힘든 이 구조를 2300년 전 고대 장인이 맨손으로 만들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과 최고의 석공들은 모두 동의합니다. 이런 수학적, 기하학적 정밀도는 망치로 두들겨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파리의 거장 석공들은 평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바르 동굴 같은 정밀한 구조는 모든 벽의 각도, 모든 돌판의 연마, 모든 아치돔의 구역이 사전에 설계도면 위에서 완벽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정, 모든 수치가 극한의 정밀도로 계산된 후에야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굴의 모든 디테일이 시공 전에 이미 수학과 공학으로 완벽하게 모의 실험된 것 같다는 뜻입니다. 이런 완벽함은 우리에게 의문을 품게 합니다. 정말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왜 동굴 하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야 했을까? 그냥 비피하고 쉬려고 만든 거 아니었나? 만약 이 동굴들이 진짜 아쇼카 왕이 거금을 들여 만든 거라면 논리적으로 이곳은 고대 인도에서 가장 신성하고 위대한 장소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동굴 입구의 비문, 글귀를 봐야 합니다. 수다마 동굴 입구에는 브라힘이 문자로 새겨진 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문이 새겨진 표면은 아주 거칠어서 동굴 내부의 거울 같은 벽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리아다르신 왕이 통치 12년에 이 동굴을 아지비카 교도들에게 바친다. 여기서 프리아다르신은 아쇼카 왕의 별칭으로 인자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동굴의 비문도 비슷합니다. 전부 주다,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문 어디에도 아쇼카 왕이 이 동굴을 직접 뚫었다거나 건설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이 동굴을 바친 대상이 신이 아니라 일부 승려나 심지어 거지, 수행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아쇼카 왕이 후세의 길이 남을 위협을 과시하고 싶었다면 위대한 왕이 이 동굴을 창조하여 신에게 바친다 라고 썼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더 웃긴 건 동굴의 용도입니다. 카란 차우파르 동굴 비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통치 19년에 나 프리아다르신 왕은 이 언덕의 동굴을 우기, 장마철 수행자들의 피난처로 바친다. 그러니까 아쇼카 왕은 현대 기술로도 복제하기 힘든 이 완벽하고 정밀한 동굴을 고작 비피하는 쉼터로 쓰라고 줬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피하는 동굴을 만드는데 벽을 유리처럼 갈고 바닥을 수평으로 맞추고 수학적 대칭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정밀도는 비피하는 용도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피할 수 없이 하나로 모입니다. 바라바르 동굴은 아쇼카 왕 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선사시대 문명의 산물인 것이죠. 아쇼카 왕은 그저 나중에 발견된 동굴 입구에 거친 솜씨로 글자를 새겨서 생색을 냈을 뿐입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가설을 낳습니다. 어쩌면 선사시대 지구상에는 초고대 과학기술을 가진 문명, 혹은 외계의 기술과 관련된 문명이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바라바르 동굴이 그 직접적인 증거인 셈이죠.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라바르 동굴이 있는 지역은 바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그 산악지대입니다. 불경 장하함경의 기록에 따르면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각성했을 때 용, 야차, 아수라 같은 신비한 존재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천신, 사문, 바라문 등 우주의 온갖 생명체가 그 자리에 모여 이 대사건을 지켜봤다고 하죠. 그렇다면 혹시 그 천룡팔부의 신비한 존재들이 지구상에 자신들의 거점을 남겨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바라바르 동굴이 그중 하나가 아닐까요? 동굴 내부의 정밀한 설계와 초월적인 공예 기술은 인간이 평생을 바쳐도 흉내낼 수 없는 수준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로 돌려봅시다. 상고시대 인도 북방에는 우주 건축의 대가라 불리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야수라입니다. 마야와 아수라의 결합, 즉 아수라족의 건축가라는 뜻이죠. 그가 가진 기술은 당시 인간들이 보기에 마법이나 환술 같았습니다. 전설 속에서 흑천, 크리슈나는 마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인간이 보기에 흉내낼 수 없는 전당을 지어라. 신과 아수라와 인간의 디자인이 융합된 저택을 지어라. 바라바르 동굴의 구조를 자세히 대조해보면 벽면의 연마, 돔의 구면 곡률, 미세한 각도의 기하학적 정밀도 등 이 동굴들은 확실히 범인이 흉내낼 수 없는 특질을 보여줍니다. 고전에서 말한 것처럼 신비한 힘과 초월적 지혜가 결합한 산물처럼 보입니다. 현대 인류가 아무리 정밀한 도구를 가져와도 완벽하게 복제하기 힘든 이유가 설명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라바르 석굴이 그토록 극단적인 설계를 보여주는 이유일 겁니다. 모든 벽, 모든 아치돔이 오차없이 정밀하고 그 기하학적 논리와 시각적 효과가 보는 이를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하니까요. 동굴 내부의 모든 디테일, 그 매끄러움과 미묘한 각도는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고대의 신비한 문명 혹은 초월적 존재가 지구에 남긴 걸작이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소장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